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과학부 1학년 중앙부 분석을 해보죠. 이제 파트 2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고요. 네, 부산과학부는 아무래도 조금은 분석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산과학고는 이제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제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복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억 속에서 나온 문항이고, 아이들에서 기억 속에서 나온 문항은 단점이 어떤 세세한 조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되는 어떤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복기를 하지만 그 곁가지의 조건들이 딱 붙어 있는데, 어떤 뭐 함수라고 하면 함수의 어떤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원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충분히 복기를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기가 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복기는 좀 힘들었다. 아이들을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전체 문항을 모두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고 시험은 어쨌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험을 우리가 다 풀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문항들은 보통 기억에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복기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 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험이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 자체는 되게 좋아요. 좋고, 일반적인 문항들, 일반적인 문제집들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은 아니에요. 그런 문항들은 아니고, 전부 이제 거의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것들을 토대로 문제들을 조직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상 존재하기는 좀 힘들고요. 따지자면 어디를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이번 시험의 평균 점수가 약 한 32점 정도, 31점에서 32점, 소점 자리가 좀 붙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 채점을 해가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0점대 초반이다. 31점에서 32점 사이다.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점수를 많이 못 받은 택이죠. 가만히 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이제 부산과학고 문제들이 특징적으로 또 문항수는 총 13문항이지만 각각의 문항들의 어떤 그 가지 문항들이 되게 많은 문항이고, 앞쪽에는 1점, 2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낮고 조금 이제 배점이 뒤에 가면 높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낮은 문항들은 어느 정도 이제 써냈는데 결정적인 문항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잘 풀어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평균 점수가 31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제가 지금 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크게 어디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흐름대로 쭉 이제 공부했던 흐름대로 쭉 이제 써내려가면 되는데, 이제 첫 시험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조금 부담감을 좀 많이 가졌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낮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과학고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이번 시험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내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또한 또 우리가 부산과학고를 꼭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문항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본인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입니다. 뭐 세 분의 선생님은 세 분의 선생님의 성함을 모두 이제 적지는 못하겠어요.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제 세 분은 이제 유명하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가고에서도 이제 있으셨고 요새는 북가고 일가고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뭐 최근까지는 뭐 일가고 계셨다가 이제 오신 두 분하고 한 분은 이제 일반고에서 오신 분 한 분이 첫 번째 시험을 이제 내셨는데요. 시험의 배점은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문항으로 출제를 하셨고요. 비중은 이분이 제일 높았죠. 뭐 양도 많았고, 문항 양도 많았고요. 이제 말을 하기로는 이게 지금 세 문제, 다섯 문제.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선생님이 3번이고 이제 4번에서부터 이제 8번인데 8번 문항이 사실상 이분의 그게 맞나? 시험 범위가 맞나? 좀 쉽기는 해요. 쉽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4, 6일지 아니면 이제 두 분이 조금 상의를 하셨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문항 구성을 하고 지금 채점을 이뤄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점수는 17, 44, 43은 좀 정확한 정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생님부터 한번 보면, 첫 번째 선생님부터 한번 보면, 이분이 이제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집합 명제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시고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1번하고 2번이 이제 집합 문항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 문항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문항은 사실상 이제 일반고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근데 이제 대학교 과정을 좀 가지고 오셨죠? 군 이론을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을 했어요. 수업 시간을 했고, 자,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집합과 그 다음에 연산을 정의하고 이 연산과 집합에서 이 집합이 군을 이루는가 아니 뭐 증명 한번 해보세요. 군을 이루는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하시면 되는 문항. 그래서 뭐 천사 같은 문항이죠. 뭐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지를 잘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뭐 군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봤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1번, 2번 집합 문항이 되게 길고 조건이 많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복귀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고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번 문항은 좀 정확하게 복귀를 했는데 2번 문항은 사실은 띄엄띄엄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을 소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집합 문항인데 2번 문항이 또 문항도 길고 해서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전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래서 문제 안 풀었어요. 2번 문제는 거의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뒤에 또 풀 게 너무 많으니까 뒤에 거 풀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2번 문항은 거의 풀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았어서 아이들이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복귀가 안 돼 있고 1번도 사실은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인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하나하나 복귀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1번 문항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 집합을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주고 있고 이제 A1이라는 어떤 집합을 짝수들만 모은 집합으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제 A2라는 집합하고 이제 A4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합집합했더니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죠. 그래서 2나 4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물론 A1도 지금 진짜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건을 좀 줬어요. 이렇게 줬습니다. 요것도 어디 시중의 어떤 형태에서 제가 본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관계를 이제 줬어요. 포함관계를 줬는데
자, 지금 A1하고 A3라는 인연 집합이 A2에는 이제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어요. A2에 부분 집합으로서 A1과 A3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1하고 A3가 A2에는 부분 집합이지만 A4에는 부분 집합이 되지 않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줬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Na2가 최소이길 바란대. 최소. Na2가 최소이길 바란대. 최소 1대, 그죠? Na2가 최소일 때 지금 A1이 나와 있기 때문에 Na2가 최소라는 것은 지금 Na1이 지금 여기 보다시피 5개니까 Na2가 이제 6개인 형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럴 때 부분집합이겠죠? 전체집합의 부분집합 A4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묻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까다롭죠. 이것도 뭐 이게 지금 복기를 제가 진행을 했지만 지금 복기를 진행을 하고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단은 답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정확한지는 뭐 사실상 모르죠. 이제 복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형태였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예를 들어 문제가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사실상 정확하게 복기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복기한 분이 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학원에도, 학원 능지에도 다른 쪽도 복기가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복기를 좀 했는데요. 네, Na2가 지금 이제 최소일 때 얘기입니다. 집합 A4의 개수를 이제 묻는 문항인데, 이번 문항도 집합 문항인데 정확한 복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학습지에서 나왔던 이제 군이용 문항이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사실상 잘 적어내야 되는 문항이었죠. 이렇게 해서 17점이었습니다. 총 17점이었고 조금 배점이 낮았죠. 배점이 낮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문제가 좀 길었고 조금 생소한 문항이었고, 3번 문항은 그래도 조금 땡큐 하는 느낌이었는데, 1, 2번 문항을 보면서 학생들이 조금 문제도 길고 하니까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면 1, 2번 문항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 약간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조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러면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네,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문항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번째부터가 이제 새로운 또 두 번째 선생님께서 내신 문항인데, 네 번째 문항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요거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되는데, 6개의 근은 이제 허근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자, 6차 방정식이니까 6개의 근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을 알파1부터 해가지고 알파6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그마를 걸기를 알파 k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알파 k예요. 근데 이제 자, 이것만 잘 보면 이렇게 보면 조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편하죠. 이 시그마가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건 수원 내용이니까요. 그죠? 네. 요건데요. 요거 합을 구하세요가 이제 문항이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좀 깔끔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거 자체로 보면 크게 조금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 제곱분의, 근데 이걸 역수로 생각해 보면 되게 조금 아름다운데요. 이 역수로 생각해 보면 알파분이죠. 이 형태죠. 역수를 생각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조금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방법을 쓰면 제일 빨라요. 지금 제가 푸는 방법이 제일 빠른데 그 방법을 말고 다른 어떤 계산으로 이제 이걸 접근을 했으면 조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문항에서도 아이들이 보면서 크게 그냥 하면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 그런 문항이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0을 근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x제곱을 이렇게 나눠 보면 네, 이게 이제 좀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이게 좀 이쁘잖아요. 네, 이뻐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좋죠. 얼마나 좋은. 이게 왜 좋으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3배의 x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을 곱한 것을 빼게 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이 되면서 이놈이 1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을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다면 이걸 t라고 한다면 t 세제곱 빼기 3t 1이니까 넘어와서 빼기 1이네요. 이런 구조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의 역수를 지금 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 하나당 지금 이제 두 개씩 튀어나오는 건데요. t 하나당 x 플러스 x분의 1을 어떤 값 t라고 하면 그런 x가 두 개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6개 나오는 거거든요. 6개의 근을 이 녀석의 6개의 근 역수를 이 세 개 근인데 이 세 개 근은 또 역수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상 역수면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식인데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근의 합이 얼마냐면 총합이 마이너스 3이요. 근데 이제 6개니까요. 각각이 하나당 이제 두 개씩 나오니까 곱하기 2에서 이제 마이너스 쪽이 답이죠.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뭐 이거 생각하기엔 쉽지 않을 거고 아마도 그냥 계산을 해서 들어갔다면 조금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이었고 3번 문항도 문제는 좋죠. 문제는 좋고 익숙하게 보는 형태인데 실제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잘 못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넘어가죠. 자, 다섯 번째 문항이 이제 근의 존재성 문항입니다. 존재성 문항이고, 네. 접근 원리, 그다음에 사이값. 을 이제 이용해서 한번 푸는 거고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자, 6번 문항은 2차 방식을 하나 주고요. 2차 방식을 하나 주고 이제 근을 이제 알파라고 했어요. 이 녀석의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이제 실수. 2차 방식 안에 이제 우리가 m이라는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과 n은 정수 조건이고 얘가 실수가 되도록 m과 n이 순서상 개수. 근데 세제곱 되면 실수되는 거는 아이들이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 자체는 좀 생소합니다. 문제 자체는 좀 생소하고 네, 그래서 또 조금 낯설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7번은 이제 부등식 문항. 네, 부등식 문항이었고 부등식 문항을 조금 독특하게 특이하게 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삼각형 개수 문항을 냈어요. 네. 내가 노가다를 좀 잘하는 친구다. 하나씩 노가다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씩 다 쓰는 건데 그것도 이제 좀 효율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순서 잘 잡아가지고 이 삼각형 개수 문제는 이 부등식에서는 이 삼각형 개수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삼각형 개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적당하게 부등식으로 좀 배열을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개수를 세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했으면 굉장히 또 시간 오래 걸렸겠죠. 오래 걸렸을 거고 세 개의 문자를 세 변의 길이를 적당하게 순서 잡아서 잘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런 형태입니다. 네, 좀 특이한 그냥 부등식 형태입니다. 삼각형 개수 삼각형을 이루려고 그러면 어떤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8번 문항이 이제 이게 서로소 문항이었단 말이에요.
이 서로소는 이제 우리 뭐에 대한 서로소의 문항이었냐면 다항식의 서로소의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의 서로소에 대한 제시문을 줬어요. 제시문을 이제 딱 줬단 말이죠. 제시문을 주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다항식이 서로소라는 어떤 조건 속에서,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안에는 이 서로소 문항, 이 다항식이 서로소일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아마 위에 나와 있었을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유클리드 호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마 가미돼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걸 이제 제시문에서 줬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1번, 2번, 3번을 이제 물었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이런 놈하고 뺀 놈하고 이 두 개는 서로소일까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서로소라면 서로소인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로소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복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개는 과연 서로소일까요? 느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놈이랑 이제 더한 놈이죠. 이렇게 더한 놈은 서로소일까요? 이렇게 해서 문항. 좋은 문항이죠. 이제 이런 문항들이 좋은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고요. 9번이고요. 9번 문항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항인데요. 여기까지죠? 8번까지인가요? 네, 4번부터 8번까지니까 4, 5, 6, 7, 8번까지죠. 여기까지가 지금 40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항식 문항이라서 이게 다항식이 이제 방부등식 쪽에서 지금 다룰 수 있는 형태인가는 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선생님께서 지금 채점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던 문항이네요. 네, 아까 제가 4번 문항은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40점 문항.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 선생님께서 이제 9번부터 진행하셨는데, 이 마지막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제 책자를 본인이 이제 잘 만드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내용 안에는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강조하는 바도 거의 항상 일정하죠. 그럼 이제 그 강조한 바에서 시험을 내시는데, 이번에 또 그 강조한 바를 어떻게 이제 녹여냈는지 한번 보면, 이제 9번 문제는 제일 이제 무난한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제일 무난한 문제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엑스타 제곱 1일 때, 네.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실근도 있고 이제 허근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놓치는 건 이기 때문에 x가 1이거나 이런 케이스란 말이죠. x가 1일 때를 꼭 놓쳐요. 1 넣으면 2 나오는데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면 맨날 틀려요. 뭐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왜냐면 이건 많이 보는 형태란 말이에요. 얘가 0이니까 양변에 x제곱 나누면 이 형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1일 때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무난한 거죠. 이어서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이 정도는 그냥 일반고에서 내도 뭐 전혀 뭐 무방한 문항이죠. 네. 얘를 주고 시계값을 구하세요. 어떤 시계값을 구하랬냐면, 이것도 너무 뭐 일반적인 문항이에요. 보통 이거 가지고 뭐 만드는 거죠? 2차 방식 만드는 거죠. 이념을 근으로 갖는 놈 2차 방식 만드는 거예요. 알다시피 양변 제곱하면 이제 2차 방식 나오는 형태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놈 만드는 겁니다. 네. 간단한 계산 과정 속에서 모든 경우 해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항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문항이 되겠죠. 네. 10번 문항이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위로 볼록. 이 볼록에 대한 어떤 또 지심이 또 주어졌습니다. 지심이 주어지고 이 볼록 함수는 또 공부를 해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미분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함수에서 이제 볼록 함수를 가지고서 정의를 가지고서 이제 노는 문항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뭐 어려운 형태는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들 AB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 녀석이냐면 이제 구간 I에 들어있는 녀석이고요. 네. 위로 볼록하면 이제 이 정도 커지죠. 이제 이 구조인데, 네, 이 구조예요. 이 구조고,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루트 x가 나왔어요. 루트 x. 이제 fx를 이제 루트 x가 올 때. 얘가 이제 위로 볼록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볼래?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묻는 건데요. 자, 이거 입각해서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콧이 쓰면 이제 한 방인데, 네, 콧이 쓰면 한 방입니다. 콧이 쓰면 한 방이고, 아니면 양면 제곱하고 계산해야 되는 조금 문항이죠. 근데, 콧을 쓰면 선생님께서 맞다고 해줬을지, 그거는 조금 고민이 좀 되네요. 되는데, 학교에서는 크게 뭐 문제 없이 뭐 말만 없으면 모든 걸 사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콧을 썼으면 좀 깔끔하게 풀렸을 거고 아니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면 복잡합니다. 계산하면 복잡하고 어쨌든 이거에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볼록성을 이용해가지고 뭘 문제 얘기를 또 하라고 했냐면 이 녀석이죠. 자, 복귀 과정에서 지금 이 4제곱이라서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것은 바로 끝나는 거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1이니까요. 요것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조건이 있죠. A 플러스 2B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A 플러스 2B가 3이에요. 이제 A 플러스 2B가 3일 때, 네, A 플러스 2B가 3일 때 물었습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녀석이죠. 그러면 3분의 1의 루트 A가 되고, 3분의 1의 루트 B가 되니까. 여기 3이니까 이게 1이잖아요. 양면 제곱하면 4제곱이잖아요. 4제곱, 왜 4제곱이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면 한 번 더 제곱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제곱일지 제곱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지금 복귀 과정은 4제곱인데, 4제곱으로 줬다면 조금 페이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양면 제곱하면 되는 문항. 네. 이제 학습지에서 위로 블록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고, 위로 블록 문항이 나올 것이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굉장히 무난한 함수를 갖다가 그냥 네, 물었으니까 10번 문항은 무난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이제 유리함수를 냈죠. 근데 유리함수를 내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이제 참 그래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결국은 이제 유리함수 중에서도 이제 1차분의 2차 형태. 자, 이제 1차분의 2차 형태의 유리함수, 그죠? 이 형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것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를 했고. 그럼 이제 뭐냐면 이 유리함수 1차분의 2차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막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프 그리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역. 이놈의 정의역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는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선하고 뭐하고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1차분의 1차 형태를 이제 직선하고 1차분의 1차 형태를 그래프 그리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했고. 자,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역 구하기 뭐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잘 조직해서 냈는데 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게 별거는 없잖아요. 그죠? 별거는 없어요. 이제 함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함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요거 한 번만 더 떨어뜨리면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 하면 되고, 치역 찾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고요. 물론 양수 조건만 잘 따지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잘 따져서 그거 쓰면 되고, 많이 연습을 했는데, 네, 정의역은 이제 분모 영어로 되는 것만 조심하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정근선, 이런 것만 잘 체크해서 그랬으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은 문항이에요. 네. 네. 함수 방식도 제가 조금 강조를 했는데, 함수 방식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여럿 있어요. 여럿 있고, 뭐 증명 과정을 시험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함수 방식 중에서도 되게 독특한 녀석을 냈는데, 이거는 몇 함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녀석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지금 조건이 정확하게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수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된 이렇게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주고서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이제 XY 1 집어넣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국물인데, 그러면 F1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0 또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럼 F1이 나올 수 있는 게 0 또는 1인데, F1이 0이면 이거 상수함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이 1일 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뉘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상수함수일 때, 아닐 때는 F1이 1일 때. 그럼 상수함수는 F1이 0이니까 계속해서 0 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란 말이에요. 왜냐면 y 1 집어넣으면 fx가 0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 경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어야 되는 형태인데, 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문제는 1번에서 뭐 이런 걸 물었죠. F3이 9예요? 이때 F3분의 1이 뭐예요? F1이 0이면 F3이 9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경우 제외, F1이 1인 경우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이 정확하게 지금 복기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정확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3번 문항도 일단 조건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F는 저러고 fx가 고함수이고, 그죠? 그리고 F는 다항이 아니고, 다항 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항 함수가 아니에요. 이러한 함수의 예시 들기. 이제 두 개 정도? 이렇게 들고, 뭐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게 지금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함수 방식은 근데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을 내면 좀 너무 좀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셨나고 봐요. 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증명하는 것들을 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예시 찾는 문항을 냈어요. 중요한 거는 예시 찾는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경우를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서 합성함수 문항, 이제 그래프 그리기 문항. 이것도 요새 뭐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에서 계속 출제되면서 뭐 n축이다 뭐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는 그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술하기가 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술하기,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수능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는 빨리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어떤 정도의 개형을 빨리 파악하고, 우리가 개형을 빨리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수능 칠 때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빨리 써서 개형을 빨리 판단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합성함수 그래프는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범위를 잘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이제 함수의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논술 문항이나 면접 문항에 좀 많이 좀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인데, 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항이 또 이것도 학교에서 좀 많이 강조를 했고,
했던 문항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열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쇠 문제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복귀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들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 조건들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완벽하게 탁 이렇게 있는 문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특히 또 문항들 자체가 어떤 시중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시중의 문항들은 어느 정도만 정보가 들어와도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들이 좀 거의 대부분 만들어낸 문항이 다 보니까 복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평해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물론 그러니까 이제 부산과학고가 특히 어떤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아이디어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것들이 강했고 학교에서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뭐 하나도 나오지 않고 뭐 학습지에서도 크게 어떤 연관성을 갖지 않게끔 이제 출제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번 시험은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많이 아이들이 막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도는 아니게 시험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복귀 문항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할 때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공부했던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너무 낮게 나왔고 이것도 또한 또 이제 워낙 이제 이 격가지 문항 이런 딸린 문항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좀 쓰는데 또 좀 많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체 다를 아울러서 다 풀어낸 친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고 제 생각에는 45점 정도를 넘어서면 그게 괜찮은 잘 친 시험일 거예요. 좀 잘 친 시험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상위 쪽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위 라인은 갭 차이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이런 차이가 3등 이렇게 차이가 막 10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 이런 시험은 그렇고 학교에서 또 어떻게 이제 서술을 또 이제 감점을 얼마나 또 시키실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선이 바로 섭니다. 바로 이제 서고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부분들 같은 선생님도 시험을 내실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세분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고 세분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시험을 냈다. 첫 시험치고는 좋은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한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나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좋은 시험입니다. 좋은 시험.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시험을 내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 세 분은 제가 근데 사실 그렇죠. 네, 이 세 분 중에 이제 가운데 두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세 번째 선생님, 네, 이분 대비를 잘 해내면 일단 뭐 시험도 괜찮게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네, 더 어려울 거고. 기말고사는 지금 남아있는 범위가 절대부등식하고 지금 함수가 지금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남아있고 아마도 학교 선생님은 또 앞쪽에는 이제 동해 방식 부분이 아주 큰 파트가 하나 남아있죠. 방부등식까지 모두가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도 선생님은 이렇게 아마 주장하실 겁니다. 중간고사의 범위를 포함해서 기말고사를 낼 거야 이렇게. 네. 전범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험을 낼 건데요. 근데 그렇다 하여 중간 모비를 너무 많이 일단 기말에 집어넣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는 문항들은 특히 이제 경우의 수하고 동의 방식 부분 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절대부등식은 어렵게 내면 상당히 어렵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절대부등식 문항은 안 나온 적도 있고요. 엄청 또 준비를 했는데 또 안 나오면 또 허탈하거든요. 허탈한데 이번에 또 학교에서 하는 어떤 중요도를 보면 알 거예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시험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학교에서 절대부등식을 좀 강조했다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의외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것이고. 근데 경우의 수가 문제예요. 경우의 수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선생님께서 하실 건데 이분이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책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지금 중복조합이다 뭐다 지금 확통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지금 다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전부 이제 2학년까지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이제 시험에 이제 아우르면 이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잘 아이들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도형 방식은 이제 도형 방식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 문제를 낼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도형 방식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험에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제가 조금 기대하는 바고요. 어쨌든 시험 자체는 좋은 시험이었다. 그리고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할지는 어느 정도 선이 답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고요. 네, 과학고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완벽한 지금 문항들은 아니지만 문항을 보면서 좀 이해를 도와가기를 바라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중학교 때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볼록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테마별로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볼록함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쌓여서 할 얘기도 많아지고 면접할 때도 좋고 그죠?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물론 자소서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뻔하게 나올 것들이 나왔고 크게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이런 문항들은 아니에요. 그런 문항들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성적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부산과학고 1학년 분석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부산 1과학고 2학년입니다. 2학년이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부산과학고 2학년. 부산과학고 2학년도 문제지가 없어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많은 양의 자료, 복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건데. 네. 아마 1학년도 지금 복기 자료는 제가 좀 꽤 정확하게 지금 복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